자, 이제 어제 22대 국회 개원 들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그 주요 발언들을 제가 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동화 속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윤 대통령을 겨눴고요.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걸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한다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거다. 향후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두고는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이렇게 했고요.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해임도 촉구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한일 관계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짝사랑 굴종 외교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유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이런 대목에서 여당 의원석에는 말이면 다냐 이런 또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괴담과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네. 어제 이거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그 맞는 얘기 한 겁니까?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 정도 되면 그 말에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근거도 좀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떠한 근거나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 없이 지금 선전선동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독도 이야기가 계속 왜 나옵니까? 독도를 이때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 다 보수 정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독도를 지금 세계 분쟁 지역으로 몰아넣었던 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 세계에서 지금 독도에 대한 영유권 자체를 지금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던 계기들 다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담 정치에 너무 맞들렸다. 이게 소고기 계담부터 시작해서 사드 계담 그리고 여기 뭐 처리수 계담 하물며 지금 이제 뭐 청담동 술자리 계담 정말 계담 정치로 재미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계엄령 계담까지 꺼냈다가 지금 이제 일부 후퇴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담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인 소요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거 정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할 때는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좀 민생을 위해서 좀 같이 머리 맞대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 협치 말로만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도 협치를 하려는 의지 자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뭐 답답하네.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요새 하는 짓들이 마음에 든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박찬대 원내대표 똥골 찬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배종훈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괴담 정치에 민주당이 완전히 쩔어 있다. 결국 국민 분열시키고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제 우리 김 대변인께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헌정 사상 탄핵이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에 이르렀지만 지금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임기 중반 반환점 넘기 전에 이렇게 탄핵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130만 명이 넘는 청원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핵이 일상화된 것은 탄핵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요.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40분간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독재란 말을 5번이나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친일파를 중용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무위원들 가운데 이렇게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와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기다, 그리고 또 민생 경제가 파탄이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위기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위기다, 또 헌정 질서가 위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검찰이 지금 권력의 홍위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가는데,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때려잡기 나서고 있고, 또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뇌물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 윤진 대표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 생각이 결국 이제 민주당 주류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효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민생 문제, 물가 문제, 또 최근에는 뭐 부동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대내외적으로 좀 불안정한 어떤 국제 정세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짚으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뭐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먹사니즘이라고 하죠. 이러한 먹사니즘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정부를 질타하고 압박했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이나 발언은 결과적으로는 또 결국 민주당 내부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 호소하는 그러한 워딩과 아젠다에 너무 묻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도의 문제를 지금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실효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그 지역이나 어떤 뭐 섬에 대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쟁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울릉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도 독도는 그냥 한국에서는 신경조차 안 쓰는구나, 별로 뭐 일본에서 저렇게 주장해봐도 뭐 콧방귀도 안 끼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반대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식으로 분쟁화를 노리는 것이죠. 저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고 또 나름대로 업적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거는 최악의 실수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바로 국제분쟁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독도를 논쟁화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가진 극우 세력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전략적 침묵을 오히려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독도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배하는 것인데, 지금 야당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면서 일반 국민과 민생과 괴리된 문제를 자꾸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숲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부 나무 한 그루에 흰 나무 한 그루를 겨냥해서 저 나무를 그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참 좀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좀 그 박찬대 대표가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남은 배를 뒤집는다. 이거만큼 강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선출될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민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민심들을 경고하면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괴담, 선동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30% 초반대였다가 이번에 20%대 초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지율의 수치가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직후의 수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게 많은 그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심판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라, 이런 거를 국민들은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또 한 번 그 국민들은 명령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한동훈 소위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와중에도 한동훈 대표에게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의 전당대회에서 당선을 시켜줍니다. 이것 또한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는데 당이 좀 나서봐라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이 뭐 정부를 견인하는 건 고사하고 당정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하는데 민주화 이후로 37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식에 참석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거부권 역대 최대로 21번이나 벌써 쓰셨습니다.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계속 소통해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성남 민심을 경고하는 사람들을 뭐 괴담 정치에 맞들린 사람들이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나치 뭐 이런 데에다가 비유하는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이 그 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의 민심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패널들의 평가가 엇갈린 것처럼 저희 실시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찬성 반대 의견 주셨는데요. 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는 맞아요. 혼자만 모르고 착각하는 대통령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뭐 하나 틀린 말이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제1야당 대표 입에서 자유대 한반도 진주란 말이 나오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의견. 자, 헌법 수호는 위헌 논란 있는 법안들 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야당 정치 공세 선동이라는 여당 그러게 진작에 잘 했어야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